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3월 학평에서 한 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뭘까요? 바로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른 속도를 내서 80분 안에 문제를 모두 풀 수 있는지 그 비법들을 공개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쉬운 것부터 푸는 거예요. 시간문학이 제일 쉽습니다. 현대시든 고전시든 보기라는 것과 선택지만 읽어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가서 정답을 확인하는 정도로 한다면 시간문학은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산문문학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보기, 줄거리, 선택지를 보면 이 작품의 인물의 관계들, 핵심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가서 읽더라도 정말 빠르게 이 인물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들은 왜 싸울 수밖에 없는지 등등을 벌써 예측하면서 읽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작이나 엄매 선택하는 걸 풀면 예전에는 먼저 풀어서 시간을 많이 까먹었어요. 이것도 독서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맞추고 쉬운 걸로 시간을 줄이고 어려운 것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 푸는 순서는 시험지 1번부터가 아니고 쉬운 것부터 풀자. 그것이 저는 추천하는 게 시가, 산문, 화작, 엄매, 독서 중에서도 쉬운 것부터. 평상시 나는 인문 지문이 쉬워 인문 지문부터 빠르게 해결, 나머지 어려운 거는 시간을 적게 투자하는 거죠. 80분 안에 끝내기는 다 버거워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등급이 오르기 위해서는 쉬운 것은 분명하게 점수를 맞추고 시간을 투자하고 어려운 것을 못 읽는 게 낫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쉬운 것을 통해서 시간을 세이브한다면 어려운 것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꿀 때 우리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독서 영역 자체로 본다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지식으로 푸는 게 절대 아니고요. 모든 문장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너무 안타까운 건 학생들이 하나하나의 문장을 다 매달리고 있고 그거 1시간 내내 설명했으면 한 지문 1시간 읽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었을 때 처음 보는 내용을 빠르게 지식 없이도 모든 문장에 매달리지 않고도 읽을 수 있는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측과 선별 독해예요. 모든 글이라는 건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란 첫 문장이 다음 문장을 결정하고 첫 단락이 나머지 단락을 결정합니다. 첫 문장을 보고 뒷문장을 예측할 수 있고 첫 단락을 보고 모든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라면 첫 문장에 쓰여진 단어의 범주에 맞는 뒷문장을 써야지만 글이 형성된다. 그리고 첫 단락에서 미리 본론에 이야기할 범위를 주어야지만 글이 형성된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론을 보면서 예측을 하고 뒤에 나오는 문장들 중에 필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을 갈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읽으면서 필요한 문장은 집중적으로 거기를 보고 읽으면서 이건 필요 없는 문장에 넘어가. 그래서 매 단락의 첫 문장, 첫 단락을 기준 삼아서 이어지는 문장들을 빠르게 예측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선별해서 독해할 때 독해력이 빨라지고 구조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보면서 예측한 문장들을 오른쪽에 요약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 지문을 내가 10분에 푼다라고 한다면 지문 읽는 것을 6분, 7분으로 삼고 문제 풀이는 3, 4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문을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읽었을 때 그 선별된 문장들을 재구성해서 바로 선택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제대로 읽었다면 지문으로 다시 갈 일이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빨리 푸는 방법은 지문 독해를 하면서 동시에 문제 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봤더니 가라는 특정 단락을 물어보고 있다면 그 특정 단락 독해가 끝나면 바로 가서 해당하는 문제를 보면 되겠죠. 기억하고 어떤 문장의 의미를 물었다면 그 기억을 포괄하고 있는 단락이
독해가 끝나면 바로 가서 기억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독해가 다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도 3분의 2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라. 뇌 왼쪽에다가 기준을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첫 문장 첫 단락에 기준을 두고 있고 오른쪽 뇌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왼쪽에 이 기준이 있으니 기준에 맞는 게 예측한 게 있네. 이거네? 라고 찾는 식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알아서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이거는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한 것을 넘어서 수능을 대비해서는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학을 한번 보세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나 고전시가나 여기 나오는 시어들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작가가 아닌 이상. 복이라는 설명문이 있어야, 설명한 선택지가 있어야 우리는 이 시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학을 보기를 안 보고 선택지를 안 보고 간다는 건 주관적으로 감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보기를 보고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 이 말을 했으니 이 말이 맞을까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지끼리 논리 관계 속에서. 그러면 나머지 의심되는 것만 가서 확인하면 시간이 팍팍 줄고 알쏭달쏭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쾌하고 빠르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문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잡은 기준을 가지고 빠르게 읽는 거예요. 독서 영역도 첫 문장 첫 단락이라는 기준으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거를 읽는 거죠. 문학도 똑같죠. 복이라는 설명문을 통해서 여기에 시나 소설의 상징적인 감춰진 의미들을 이 기준 속에서만 찾으면서 해석하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안 줍니다. 화법작문 같은 경우에도 독서처럼 하는 거예요. 화법작문이 약 4개 정도의 지문이 있는데 자, 연설문이다. 서론에서 첫 단락에서 무슨 내용을 연설할 거라는 기준을 줍니다. 범주를. 그럼 그거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럼 매 연설문도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매 단락의 첫 문장을 또 전체 서론의 범주에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빨라지겠죠. 똑같습니다. 여기 대화와 대화를 옮긴 글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대화라는 부분도 서론에서 우리 어떤 대화 할 거지? 라고 알려줍니다. 범위를. 그러면 그 대화를 읽은 걸 가지고 그 내용이 오른쪽 글에 그대로 옮겨지겠죠. 그러면 역시 글도 서론부터 해서 글이 옮겨지겠죠. 또는 첫 문장의 기준 잡고 옮겨지겠죠. 그러면 그 범위 속에서 읽으면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알려드린 부분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지, 야, 80분이라는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해. 이거는 여러분을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거는 9월 모의고사 지난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문학을 접근하고 비문학을 어떻게 읽는지를 모른 채 80분을 정해놨다고 해서 내가 빨리 읽을 수 있는 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80분이라는 시간의 압박에 의해서 더 엉성하게 읽는 잘못된 습관만 길러져서 속도는 더 안 나게 되는 거죠. 자, 과감히 버려라. 여러분들이 지금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2등급 이하라면 당장 시험 볼 때 속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읽는 것 자체를 맞추기라도 한다면 하나 정도를 버린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나머지를 차근차근 풀고 점수는 1등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수능날 버리려고 했는데도 시간이 남아서 우린 풀게 돼서 1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처음이니까 읽기가 자신 없는 친구들, 2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한 지문 정도는 과감히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등급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열심이라는 것을 앞세우기보다 내 공부가 올바른 방법인지를 끊임없이 하우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더라도 강의를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패스 시대잖아요. 올바른 공부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그 방법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 훈련을 통해서 수능날 여러분 스스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3월 모의고사 이렇게 한번 남은 기간 준비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그 이후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